첫 번째 뉴스 가보죠. 자, 37m 중장비 덮쳤다입니다. 자, 오늘 오전 울산에서 벌어진 사고 속보입니다. 영상 보시죠. 자, 공사장 옆을 지나는 남성. 자, 그런데 잠시 후 안전 펜스가 일단 피했습니다. 자,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또 피했습니다. 자, 행인 겨우겨우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자, 이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아침 11시 30분쯤인데요. 울산시 남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항탁이라는 중장비, 이게 집안을 뚫는 중장비입니다. 이게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쓰러진 중장비가요, 공사장 주변 원룸 건물 3곳을 덮치면서 임산부를 포함해서 주민 5명이 다쳐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다행히도 심한 부상은 입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서 3개 건물의 옥상과 상층부가 파손이 됐고, 이 해당 건물의 가스, 전기, 수도가 안전 문제로 전체 차단이 됐습니다. 이 소방당국은 이 항타기를요, 다음 작업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던 중에 넘어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은 항타기 운전자의 진술에 따라서 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친 분 중에 한 임신부 계셨던 것 같은데 일단 하혈 증상이 있어서 응급 조치 후에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라는 또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가보죠. 철저히 계산된 먹튀입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먹튀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영상 보시죠. 자, 부부 혹은 연인 술집 입장. 자, 구석 자리에 착석을 하는데요. 잠시 후 냠냠 맛있게 먹고 자기야 여기 계산 별표에서 카운터에 간 남성 계산서를 건넸죠. 자, 그러더니 갑자기 여성과 함께 화장실로 갑니다. 잠시 후에 혼자 지금 가고 있죠. 그런데 남자는 혼자 잠시 후에 다시 가게로 들어가요. 직원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저 화장실 한 번 더 하는 듯 하더니 나갑니다. 그냥 화장실 가는 걸까요? 아니죠. 나 잡아봐라 하면서 역시 먹튀를 합니다. 자, 직원에게 뭔가 함정을 놓고 빠져나간 것 같은데. 자, 이 기자. 네, 지난 14일 서울 등촌역에 있는 한 호프집에서 발생한 먹튀 사건입니다. 남녀 2명이 가게로 들어오더니요, 굳이 구석 자리로 가서 앉습니다. 그리고 23,000원 상당의 메뉴를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남성에게 계산하라고 계산서를 전달해주는 모습이 잡혔고요. 남성이 계산대 앞에서 직원에게 그 계산서를 주면서 화장실 다녀와서 결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은 그 사이에 화장실에 갔고요. 남성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더니 다시 한번 화장실 다녀와서 결제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시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그대로 먹튀를 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법적인 얘기는 지금까지 많이 해주셨으니까 그런 거 말고요. 그냥 따끔하게 박 변호사님의 그 따끔한 말 한마디 보고 정신 번쩍해서 지금이라도 돈 내려오게 한마디 해주세요. 다 찍혔어요, 모든 게. 모든 게. 당신의 하는 행동, 줄 것처럼 하다가 나갔다가 또 나가는 모습 다 찍혔고 얼굴 다 나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공개를 안 하고 있지만 그렇죠. 정말 창피한 노릇이에요. 23,000원 그거 당연히 내야죠. 빨리 와서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보죠. 이런 얌체를 봤나? 어떤 얌체길래 눈앞에서 당한 황당한 사건 함께 만나보시죠. 자, 공영 주차장 출차 결제하려고 일단 창문을 열고 자, 정산을 시작할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근데 순간 뒤에서 저 차가 줄을 안 서고 우회전을 하더니 앞으로 지금 나가려고 하네요. 자, 차단기가 열린 그 틈에 자기가 휙 나갔어. 저 뭐야? 지가 왜 나가? 자, 그런데 이제 불박차가 나가려고 하는데 차단기가 내려와. 아이고. 자, 그대로 불박차 갇혀. 야, 세상에 진짜 이런 인간 살다 돈은 내가 내고 출차는 왕서방해합니다 지금. 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저도 이제 방금 진행하시는 이 JTBC 측에서 과연 법리적으로 이걸 어떻게 판단하면 좋겠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셔서 법리 필요 없어요 지금 이거는. 그래요? 그러면 저거 무조건 나가는 비용 사실상 저거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고 저 위치는 일단 저게 공영 주차장이면 위치 바꿔야 됩니다. 나가는데 저 블랙박스가 열리고 난 다음 다른 차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저거부터 고쳐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두 번째 나가는 사람 저거 부당이득이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블로우 처리돼 있지만 번호 나오잖아요. 들어가는 시간 나올 거고 나오는 시간 나오면 그만큼 그거 당연히 저 공영 그 주차장이면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 밑에 있는 저 주차 번호 확인해서
그 사람에게 그 저기에 자기 주차 비용을 좀 물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엔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함께 보시죠. 자, 건물 앞에 멈춰선 차량. 주차하시려고. 아하. 자, 그런데 그때 조수석 문이 짱 열리고 뭔가 떨어뜨려요. 바닥에 푹. 그러더니 그대로 시용 떨어뜨리고 그대로 출발합니다. 자, 좋은 거면 가져갔겠죠. 안 좋은 거니까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뭘까요? 그렇습니다. 지난 왜 25일 날 제가 황당해서 그렇습니다. 25일 날 발생한 사건인데요. 그 제보자의 남편분이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건물 앞 인도를 가는데 티슈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슈 누가 쓰레기를 버렸지 하고 싹 들춰보니까 그게 반려견의 배설물로 보이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를 누가 버렸지 싶었는데 아마 그 견주가 반려견하고 산책을 하다가 봉투가 없으니까는 이거 응가했어요. 반려견이. 그러니까 아마 살짝 덮어놓고 보기 안 좋으니까 간 거로 생각했는데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저렇게 그 건물 앞에 차가 서가지고 운전하신 분이 조수문을 열고 그 티슈를 버렸는데 그 안에 그 반려견의 배설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버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도덕적인 관념이 없을까 싶어서 이제 제보를 했던 건데 제 생각에 저분을 찾아가지고 한 100시간 정도 사회봉사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는 한 100시간 정도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 볼게요. 제대로 눈탱이 맞았다. 약간 저속한 표현입니다만 이 원래 사연에 이런 표현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벚꽃 구경하러 진해 군항제 갔습니다. 자, 금강산도 식후경. 먼저 음식 주문을 했죠. 자, 잠시 뒤 음식이 저렇게 뾰로롱 나오는데 5만 원 바비큐. 자, 5만 원짜리 바비큐 손도 안 댄 그대로입니다. 저게. 저 양. 그리고 상태. 비계 수육 몇 덩어리에 은근슬쩍 밑에 양배추를 깔아놓고 보통 족발 저렇게 해놓잖아요. 뼈 밑에다 깔아놓고. 자, 4년 만에 열린 진해 군항제. 아무리 이게 대목이라도 자, 수육감별사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이거 적정량입니까 이거? 보기도 딱 먹기 싫어져요. 지금 비계가 좀 많아요. 황금 비율은 살코기 비계 1입니다. 그것을 어기고 있죠. 반대로 좀 나오고 있고. 더 또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은 밑에 양배추를 두껍게 많이 깔아놨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기는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저 금액이 얼마냐? 5만 원입니다. 무려 5만 원. 5만 원이면 저기서 두세 배는 더 있어야 되는데 너무 양도 작고요. 아마 진해 군항제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제 바가지 물가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두 가지 같아요. 물가가 오른 측면도 있겠죠. 그렇지만 두 번째,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일 때 조금 많이 받자라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고 옆에 있는 해물파전도 마찬가지고요. 국밥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진해 이제 창원시에서는 좀 더 관리를 좀 하겠다. 축제 찾아주시는 분들 감사한데 그러니까요. 조금 신경 쓰겠다라고 하는데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신경 좀 써주세요. 저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사진 만나보시죠. 자, 인터넷에서 보통 한 박스 시세보다 저렴한 컵라면을 발견한 겁니다. 어머, 이건 일단 사고 봐야 돼. 자, 근데 집에 온 건 달랑 컵라면. 저거 한 개였습니다. 한 박스가 아니야. 자, 당연히 항의를 했죠. 아니, 한 박스를 보내셔야지 왜 한 개를 보내요? 묻자 판매자 왈. 컵라면 한 개 가격 맞아. 띠르링. 자, 심지어 컵라면 하나에 2만 원을 주고 지금 산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돌려보내려고 하면 반품 택배비가 왕복도 10,000원. 이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컵라면을 25,000원에 주문했는데 한 박스가 아니라 단품 한 개가 왔다. 이런 황당한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구매자가 판매자 측에 연락을 해서 항의를 했는데요. 이 박스라고 안 써 있지 않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이런 답변만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구매자도요. 내가 자세히 안 본 잘못도 있지만 누가 봐도 한 박스 가격이지 낮게라고 생각을 하겠냐면서 당연하죠. 환불을 하려고 했더니 왕복 배송비로 10,000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 한편 문제의 컵라면 상품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삭제됐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 보죠. 경찰 신발 훔친 간큰 도둑입니다. 자, 눈 깜짝할 새 벌어진 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절도 사건으로 지금 한 농가를 방문한 형사들. 자, 잠시 뒤에 한 형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내 신발 어디 갔어? 자, 동료 한 짝이 없어졌어요. 지금 동료 형사들 전부 저렇게 수색을 주변을 해보고 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 신발 한 짝.
아니 감히 형사 신발을 훔쳐? 자, 몇 분 전으로 거슬러 가볼게요. 자, 뾰로롱 강아지가 등장합니다. 강아지가 갑자기 크크 하면서 신발래. 어우 신발. 저거. 야, 너 어디가? 그거 들고 가면 안 돼. 결국 신발도 강아지도 찾지 못했다는 슬픈 소식입니다. 장화 한 짝 저렇게 챙겨가지고 저 형사분 저 장화 신고 갔어요. 팀장님, 그야말로 이거는 개도둑입니다. 개도둑. 그렇습니다. 개가 도둑입니다. 예. 내용이 뭐냐면 지난 8일 경기도 이천의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인데요. 당시 마을 절도 사건이 신고가 들어와서 형사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방에 들어가서 CCTV를 확인하고 나왔던 겁니다. 나와서 보니까 형사들이 벗어놓은 신발 중에 한 개를 알다시피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들이 신발을 찾았는데도 찾지를 못했어요. 아까 보다시피 실제로는 그 강아지가 그 형사들이 벗어놓은 신발을 보고 한 짝만 물고 사라졌었습니까? 근데 아무리 찾아도 강아지도 없고 신발도 못 찾았어요. 그런데 경찰들 보면 그 차에 비상용 그 장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화를 싣고 갔는데 근데 그들은 뭐 그 절도 사건은 잘 해결했는데 형사들도 절도 보면 잘 잡아도 자기 신발을 못 찾는다. 아, 이거 좀 황당한 사건이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장모님이 자꾸 구박해요입니다. 자, 이번 사연은 사반 가족께서 직접 이 고민을 좀 상담해 주십사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장모의 구박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사연인데요. 이 사연자는 결혼 14년 차 된 40대 가장입니다. 이 평소 처가에서 이 넉넉한 형편도 아니고 직장도 변변치 않다면서 이 사위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 평소에도 상처되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아침마다 이 장모님이 부부집에 와서는 자꾸 사위를 따라다니면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봤다는 겁니다. 그냥 넘겼지만 그 이후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 이 장모님이 사위가 다른 여자랑 외도하는 꿈을 꿨다면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아내한테 하소연을 했더니 아내는 오히려 남편을 타박했다고 하고요. 이 장모님이 평소에도 사위를 탐탁지 않게 여기더니 꿈 얘기로 사연자 구박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제보를 주셨습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정말 고민해서 제보해 주셨다는 점 좀 감안해 주시고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위입니다. 아니 장모님, 제가 직장 변변치 않고 돈 많이 못 벌어서 우리 자연이 고생시킨 거 압니다. 좋습니다. 인정. 자, 저도 장모님이랑 자연이한테 죄송한 마음인데 아니 꿈이라니 그건 좀 아니잖아요. 증거를 내세요. 증거 동그라미. 저는 우리 박 변호사님을 믿습니다. 자, 다음은 장모님입니다. 어머머머머머, 야 박서방, 이거 말하는 거 좀 봐. 이거 증거 꿈에 다 나왔다니까. 그러네. 내가 옛날부터 주변에서 영빨 좀 있다는 소리 듣고 살았어. 이거 왜 이래? 아이고 자연아, 이거 사. 내가 이 꼴 보려고 널 키운 게 아닌데 X. 이거 손짓은 X고 마음은 동그라미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저도 사이라 보니까.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팀장님부터 짧게 가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장모님이 꿈을 꿨는데 바람피는 꿨다는 거는 장모님의 핑계 같아요. 꿈을 핑계 대가지고 지금 사위를 못마땅하니까 이렇게 좀 구박하는 건데 장모님 이걸 보세요. 미운 사위 떡 하나 더 준다는 옛날에 속담이 있습니다. 사위한테 잘해주고 떡을 더 주면은 그런 속담이 있어요? 미운 놈은 안 되지 않습니까? 사위를 했는데 예. 미운 사위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위한테 좀 더 잘해주게 되면은 사위가 감동을 해가지고 그 아내한테도 잘하고 장모님한테도 잘할 것 같으니까는 떡 하나 더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승희 의원님.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사람의 인생은 모릅니다. 앞으로 이 사회가 얼마만큼 잘 될지, 이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창대하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야. 생사람 잡으면 안 되죠. 증거 닫고 이야기를 해야지. 외도했다는 이야기 자체가 저렇게 쉽게 나오면 저는 장모님이 사위에 대한 굉장히 큰 무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위 반드시 잘 될 수 있습니다. 사위도 어금니 빡 깨물고 진짜 성공하십시오. 억울하면 성공하는 게 짱입니다. 네, 자, 네, 이제 뭐, 저는 이제 X를 했는데 예. 반대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꿈이 아니고 현실에서 만약에 걸렸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아주 곤란한 상황이고 당연히 그럴 때는 장모가 혼을 낼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사위 입장에서는 하나 벌어놓은 거예요. 꿈이니까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자기 꿈 먹고 하는 거니까 장모가 과하긴 과하지만 사위 입장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얘기하면서
피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 벌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또 장모가 그냥 저래 하는 소리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박 변호사님, 네. 솔직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나쁜 일 걸리더라도 그때 왜 그 자꾸 나를 혼냈냐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 진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거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이 어떻게든 이 방송에 어떤 의견의 약간 다양성을 확보하시려고. 왜냐하면 이 사연자가 올리신 거거든요. 예. 다 전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생각은요? 네, 톡보리님 사위가 미우면 발뒤꿈치까지 미운 거라는데 장모님이 너무했네라고 하셨고요. 고천군나님 눈눈이 하세요. 장모님이 저희 집 돈 훔쳐가는 꿈 꿨어요 하면서 집 좀 뒤져보세요라고도 하셨고요. 김윤경님 신기가 있으면 작두를 타셔야지 왜 사위를 잡나요라고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